몰랐다는 송영길 전 대표와의 해명과는 또 다른 정황이 또 녹취가 공개되는데 들어보시죠.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그냥 우리는 왜 저번에 왔을 때 강 감사님께서 뭐 이렇게 신나게 주셨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그게 됐으니까 그냥 이제 뭐 더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영길이 형한테 이제 좀 물어보고 아직도 20일 정도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갖고. 송영길 전 대표는 과연 몰랐을까?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 성만이 형이 뿌렸다. 송영길 대표가 아유 잘했다. 그리고 이정근 부총장이 강 감사님이 마련해 주셔서 신나게 뿌렸다. 더 뿌려야 되지 않을까. 영길이 형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주현 의원님, 송영길 전 대표는 정말 몰랐을까요? 결정적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모르쇠 작전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본인의 정치 생명과도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파리에서 안 들어오고 굳이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건 사실 이정근 전 부총장의 입이에요. 이제 이 녹취 파일만 가지고 이게 수사가 진행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이분이 이제 최근에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기도 했지만 현재 구속 상태고 이게 그러면 또 새로운 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 녹취록의 내용을 당연히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확인하는 뭐 이러한 수사가 진행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정근 부총장이 어디까지 입을 여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녹취록만 가지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과연 송영길 대표가 몰랐겠냐. 이게 본인이 캠프의 수장 아닙니까? 예. 본인이 직접 또 후보로 나섰던 분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면은 매일매일 회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 사항은 당연히 또 후보에게 보고가 되고 또한 뭐 형길이 형이 많이 처리를 했다 이러한 녹취록도 나오는 마당에 이거는 아직까지 물증이 나온 거는 아니지만 송 대표가 몰랐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사실 믿기는 어려운 심증으로는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물증은 나오지 않았다. 저는 그 정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익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뭐 법률적인 판단이라 물증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보면 강내구 감사가 이정근 부총장에게 성만이 형이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정근 부총장이 또 친절하게 다시 물어요. 누구한테 그걸 얘기했어? 그러니까 영길이 형한테 나눠줬다. 얘기도 다 나오는데 뭘 나눠줬다라고 영길이 형한테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들어오면. 그런데 해명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요. 저 녹음이 뭐 3만 건, 몇만 건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녹음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녹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전주의 의원님하고 이야기할 때 이 부분 내가 녹음해야 되겠다. 의도를 가지고 그 부분만 딱 녹음하면 그 녹음할 때 일부러 유도 질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편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이정근 부총장이 녹음한 거는 그냥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녹음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조작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다음 제가 더 참담하게 느껴지는 것은 딱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야 이거는 부패가 일상화돼 있구나. 그냥 뭐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운동권 정치는 이제 끝내야 되겠다. 지금 보면은 다 형 동생이고 뭐 오빠 동생이고 여기도 오빠 저기도 오빠 여기도 형 저기도 형.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80년대 운동권에서 형 동생하고 그랬던 거지. 지금은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송영길 대표는 책임 정치가 아니고 무책임 정치의 극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저는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정치잖아요. 이거 똑같이 송영길 대표도 비슷한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 미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정근, 강내구 이들의 대화 속에는 송영길 전 대표한테 꾸준히 보고했다라는 정황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오늘 이성만은 여기 살림을 누가 사냐? 그건 내가 산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이정근 위원장을 주고 갈게.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 이러더라고. 들어온 걸 대략적으로 저 송한테는 한번 살짝 얘기해 줘야지. 아니 그 조금 모아지면 얘기하지. 야 100만 원 들었다고 얘기하긴 그렇잖아. 아니 그렇. 김영주 의원님, 네. 100만 원 들었다고 송한테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 좀 모아지면 얘기해야지. 100만 원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앞서서 김영주 의원께서는 이렇게 되면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할 가능성이 좀 어려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 정혁진 변호사는 민주화 운동했던 586 운동권 정치인의 사실은 대표적인 정치인 중 한 명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대표?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마지막에 송영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정치인의 스탠스를 취하느냐, 변호사 아닙니까? 사법적 대응의 스탠스를 취하느냐.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은 후자 같아 보이거든요. 어떤 녹취가 나올지 모르니까 사전에 다 그걸 다 알고, 실제로 보면 쌍방울 회장이 태국에서 다 이렇게 기다리면서 파악을 하고 입국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을 취할 거냐. 송 대표가 지금 약간 시간 끌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이게 수사 범위가 하냐, 어디까지 정리할 수 있냐. 지금 현재 송영길 대표의 사건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 가령 예를 들면 본인이 대표 때 예를 들면 청와대하고 인사에 대한, 왜냐하면 강내구 말하면 감사협회장이 지금 전당대회 2달 뒤에 협회장으로 취임해요. 그럼 이게 보원 인사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 과정에서 이정근 송영길이 만약 강내구가 감사협회장 가는데 힘을 실어줬다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고 들어가 보겠다는 입장이라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하고 비슷한 스탠스죠. 자기의 문제에는 전혀 사과하지 않으면서 송영길 문제는 사과하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하고 똑같은 스탠스예요. 재판을 준비하는 스탠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소위 586 선배 정치인으로서의 민중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소위 당대표를 다한 사람으로서의 선당우사하는 마음. 즉 내가 관여됐고 내가 관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빨리 와서 이런 일이 있은 데 대해서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정치인의 자세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는 그 스탠스 자체는 이 재판을 준비하는 한 개인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비판과 비난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